달리는구나. 아니 단양이 건강일보 야 갑자기 찍으면 어떡하냐 지금. 아 왜 이러세요 단양이 왜? 민주투사. 아이 헛소리 하지 김강직 평범한 서민. 예전엔 평- 민주투사였는데 지금 평범한 서민으로 서민 돌아섰어. 맛이 모르겠네. 민주투사였는데 평범하게 돌아섰어. 오늘 뺑기질 많이 하시고. 네 어제 오늘 뺑기질 많이 했습니다. 뺑기가 아니고 하기야 페인트도 영어니까. 요즘 사장님 단양에 관광지 최고 좋은데 자리 잡으시면서 돈을 깍지로 긁고 계십니다. 저기 돈 깍지로 끌고 돈 오늘 내 깍지로. 통장 보면 다 아는데 뭘 그걸 그 오늘 그 덕분에 이거 먹곤 삽니다.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투사 김강직 적 한국가스안전공사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감사 전 감사님이 이제 아니, 다가오는 뭘 물어보고 총선 싶어서. 총선 앞두고 어드바이스를 하신다 그래서. 예. 어드바이스 내가 뭐 어드바이스 할 주제가 됩니까 어드바이스? 그래도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천단양 앞으로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그냥 대충 전략 그냥- 전략을 좀 아니 얘기해. 전략은 모르고요. 제가 무슨 전략가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하튼 지금 이재명 대표님 사태부터 해가지고 1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는 다들 국민들이 느끼잖아요, 그죠? 그는 뭐 여론조사마다 편차는 있지만은 국민들 일반이 대체적으로 한 60% 전후에서는 굉장히 그 민주주의가 위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뭐 당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예외로 하고 당내 문제로 보면 저는 전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회복하기 어렵다. 정치 개혁하기도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열린우리당 때 152석을 해가지고 4대 국정 개혁 목표가 있었잖아요. 뭐 교육 개혁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도 있었고, 그때 그 사학 개혁 문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왜 막 외부에 나가서 천막 당사하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저항을 세게 해가지고 좌절됐고. 그 나머지 문제도 뭐 다 좌절됐고 과거사 부분만 일정 부분에 이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보법이라든지 사학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그럼 왜 좌초됐느냐? 152명의 민주당 그 의원님들이 계셨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개혁 의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수는 그렇게 했지만 그 중에 그 과반수 이상을 넘길 수 있는 만큼의 그 표를 응집할 수가 없었죠. 그건 왜 그러냐? 그분들도 역시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신원서판에 의존해가지고 후보가 나오면 뽑아요, 그죠? 이제 좀 멋지게 생기고 말 잘하고 판단력 있고 언변이 좋거나 뭐 글솜씨가 좋은 사람들 위주로 그리고 고시 출신. 특히 우리는 조선시대에서 갑자기 근대화 넘어서 현대로 오는 과정에서 옛날 방식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고시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위 관료가 되면 그분들이 자기가 서민 출신이고 어려운 가족 관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에서 그러면 자기 과거를 살피면서 그분들을 살피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국회의원 같으면 입법하고 관료들 같으면 정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입법해달라고 요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가 개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기득권에 안주된 거죠. 평민 시절을 안 겪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평민 시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으로 겪었다고. 들어갔죠 그 당시에는. 왜냐면 저도 맞아. 60년생이지만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갑자기 돈을 벌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어머니 아버지 묘지를 막 어마어마하게 막 왕처럼 만들어 막 이렇게 크게 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고향에 잘 안 가죠. 왜 고향 가면 코 막 흘리고 뭐 똥 싸고 오줌 싸는 얘기까지 다 아니까. 그래 다른 데 가서 마치 자기는 선대부터 그렇게 집안 자체가 혈통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자꾸 옆으로 딴 길로 커피 한 잔 한 모금 드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너무 전 감사님 다시 이렇게 본 길로 돌아가면
정당 개혁을 해야 예. 그래서 공천 과정이라든지 직접 민주주의, 그 당원 참여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실행해야 돼요. 대의원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 대의원제는 그냥 없이 대의원- 대의원제가 유지되더라도 표의 등가성은 유지라 1대1로 그런 것들 좀 하고 김은경 혁신위가 좀 부족한 대로 잘 돼 있으니까 그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386 486, 586 쭉 있잖아요. 운동권 계보들이 그분들이 여태까지 그래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진보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 고생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만큼 회복됐다고 봐요. 그러나 일정 부분은 좀 낡은 기득권화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일반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 생각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알아서 정계를 떠나라. 조금 정계를 떠나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은퇴 좀 해라.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좀 신진들이 좀 등용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사님 세대 스스로 욕하는 거죠. 이제 저도 뭐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많다고 무조건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지금 송영길 같은 분들 얼마나 열심히 잘 싸우시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도 나이로 보면 뭐 우리 거진 조금 아래죠. 그래도 이제- 비슷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낡아지고 생각이 기득권화돼 있는 분들은 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말하자면 후배들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라 이거예요. 뭐 3선, 5선, 6선 그분들 필요해요. 저는 뭐 100% 없애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3선 이상 되는 것들은 왜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냐. 그래서 조금 그거는 뭐 자기들이 그걸 고치진 않겠지만은 근데 사회 전반적으로 좀 이제 옛날에 호원 철폐 독재 타도하던 그 세대들이 조금씩 그 청년 세대들한테 좀 자리를 조금씩 전체적으로 그러죠. 네. 경제 문화 뭐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잖아요. 좀 그래 좀 이렇게 이제 물려줘야 돼. 그렇죠. 예? 그렇게 그죠? 해서 그걸 공부하고 따라가서 정치도 그러고. 따라가서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뭐 낡은 방식으로 자꾸 옛날에 변화가 뭐 되는 수직 거죠. 계열 하듯이 수직 계열로 돼가지고 막 그 선배가 시키면 그냥 죽는 신용까지 하던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죠. 이미. 그래서 저는 그냥 당내 민주주의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정당이 개혁되면 그 다음에 정치 개혁 문제가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이 잘 돼서 생각이 말하자면 열린 사람들이 들어오면 제가 전에도 맨날 주장한 건 그런 거거든요. 소수 야당들이 진보적인 주장하잖아요. 민주당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입법하고 제도에서 만들고 정책 생산해서 했으면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검찰개혁 180석 아까 152석 얘기했죠. 180석 가지고 검찰개혁 안에 언론개혁 하자고 해도 못해. 노동법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그 노동자들 지금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좀 변화시키려 그러면 좀 세게 강력하게 해라. 협상한다고 국민의당하고 협상한다고 하면서 누더기 만들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뭐냐면 그러한 개혁적인 세력을 제대로 당이 양성해내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내년 총선에 그런 인물들을 발굴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전부터 좀 말씀드렸던 거는 민주정치학교가 됐든 민주대학이 됐든 하여간 우리 당에서 그런 걸 제대로 만들어야 된 된다. 충실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든 노동자가 됐든 저처럼 여기 뭐 페인트 칠하고 뭐 땅 청소하고 뭐 왔다 평민이 갔다, 됐든. 자영업을 하든 어쨌든 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당의 교육제도를 통해서 정말 그 능력 있고 정말 현장을 아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키워내야죠. 안 그러니까 맨날 국장 과장 하던 공무원들 내려꽂고 무슨 저 청와대 지금 용산으로 옮겼지만 여하튼 그 대통령 주변에서 일했던 사람들 계속 내려꽂는 거 아니에요? 꼽는 게 다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도 와서 기회를 줘야 되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정말 이렇게 다니면서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렇죠.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나를 프로의식을 키워줘야 가지고. 되잖아요. 전문성도 전문성도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정치도 되고. 프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의식이 없으면 안 돼, 첫째.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한 분야를 좀 깊이 알면서 폭넓게 좀 아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판단은 해야 되잖아요. 정책 같은 그럼. 것들을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네. 근데 어느 한 전문가도 다양하게는 못 보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시지만은 그분은 검사만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다른 그 행정도 안 해보고 정치도 안 해보고 안 해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당연히 나 같아도 그래. 내 측근 내가 아는 사람 쓰야 마음이 편하니까 쓰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그렇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는 좀 투자를 해라. 투자. 그렇지. 예. 아니 당원들한테 투자해서 그 당원들이 기초의원도 가고 시도의원 가고 단체장도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외국에는 뭐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봤지만 그런 분들 계시다며. 오래된 그 역사를 가진 유럽 정당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이 뭐 성별이 어쨌건 나이가 어쨌건 뭐 다 좋, 직업이 어쨌건 소득이 어쨌건 다 좋고 재산이 어쨌건 다 관계없이 그런 분들이 정말 민주당의 뜻에 동의하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강령과 가치에 따라서 정책을 생산하고 입법 활동을 하게 하려면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죠. 선진적인 어떤 그런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당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기술이 진보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그리고 요새는 지금 우리 미디어가 좋잖아요. 지금. PD님 하듯이 그냥 하면 되지. 어느 사람 와서 찍어서 동영상 올려주면 이런 거 필수로 보고 이런 거 선택으로 봐라. 예? 그렇게 해서 최소한 한 8학기 정도 가르치고 마지막 학기에는 시군구의원, 시도의원, 국회의원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광역단체 뭐 기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런 과목들 선택해서 충분히 학습하고 누구나 들어와라 이거야. 대신에 졸업은 좀 어렵게 해라 이거지.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옛날로 치면 이제 독립군 양성학교 신흥무관학교 만들자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 민주학교. 예, 민주학교. 자, 오늘 좋은 말씀. 가을이 깊어가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겨울 준비 잘하고 계세요? 겨울 준비 이렇게 열심히 신흥 일로서 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론적으로 말하기면은 쉽게 말해서 독립군 학교를 만들듯이 정당 개혁이 1차적이고 교육이 우선이다 이거 아니야? 예, 그 공부와 교육. 정당 개혁을 하고 그 정당 개혁이 돼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공천되고 그 제대로 된 사람들이 공천돼서 당선돼서 그분들이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 대전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개혁 입법을 하고. 그리고 옛날에 호원철폐 독재 타도하던 세대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스스로 조금씩 물론 아니요, 저는 뭐 누구나 물러나라 이런 주장 누구나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럴 자격도 없고. 그래 물러나라 이게 아니라 이제 다만 알아서 낡고 시스템에 스스로. 편입된 분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 얘기도 하지만 비트코인도 해봐야지. 예? 왜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돼. 그게 미래에서 그게 뭐 원래대로 어떤 금융의 수평적 관계를 가져올 수 있든 없든 그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세월이 더 흘러서. 그렇지. 근데 그걸 무조건 뭐 해도 나쁘다. 응? 그 나쁜 걸 잡아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해야 정치개혁 가능하다. 정치개혁 이 소수의 정당들하고도 해라. 다음 때 해서 2부에 또 받아들여라. 뵙기로. 근데 그 근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당이 키워내라. 국고 보조금 그렇게 많이 받아서 뭐해요? 그거 써라 이거. 다음에 저 2부로 경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가 지금 다음에. 경제까지 할 네, 경제 다음에 경제 다음에. 경제는 다음에 듣죠. 그리고 미리 전화 좀 하고 오시고 오늘 아침